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구청장 후보가 폭행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힘 일부 시구의원 후보들이 구청장 후보와의 공동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갑 시구의원 후보들은 18일 국힘 은평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소속인 남기정 은평구청장 후보와의 합동 유세 등 공동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당협위원장과 구청장 후보 간 갈등이 형사고소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공동선거운동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인정 국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남 후보가 사무실을 찾아와 언쟁을 벌이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남 후보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기정 후보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선을 통해 공당이 선출한 구청장 후보를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의 단합과 선거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행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무고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북부의 안보 거점이자 경제 자립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동두천시장 선거는 여야의 치열한 양자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잠든 골목을 깨우겠다며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검증된 행정력으로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미군 공여지로 내주며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시.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무기로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 능력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경험 그리고 정책을 역임한 경험이 제가 남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환 공여지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입니다. 저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가 장기 임대형으로 시민들에게 또 분양하고 그 곳을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서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민선 8기를 이끌어온 현직 프리미엄과 탄탄한 경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16년 동안 다져온 검증된 행정력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박형덕만이 적기에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을 이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검증된 추진력입니다. 박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민선 8기에서 확보한 국도비를 바탕으로 대형 국책 사업들의 중단 없는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선 9기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민선 8기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 출신의 신선한 인물론이냐, 16년 베테랑의 시정 안정론이냐. 위기의 동두천을 구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가 사통발달 미래교통도시 연천 실현을 위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의 임기 내 조기 착공과 GTX-C 노선의 연천 연장을 추진해 수도권과 경기 남부권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 친환경 수소열차 시험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를 차질 없이 진두지휘하고 경기 북부 동서횡단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지하철 1호선 배차 간격 단축과 맞춤형 똑버스 도입을 통해 연천 전역을 촘촘한 생활교통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순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부천시의원을 뽑는 부천시 라선거구입니다. 부천시 상 2동, 상 3동을 중심으로 한 라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4년 부천에서 살아온 강훈주 이제 상 2, 3동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민 곁에서 생활 정치를 배웠고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안전한 귀갓길, 편리한 교통, 살아나는 골목 상권 등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 정치라 믿습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상 2, 3동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의 선택을 받았던 박찬희가 세 번째 선택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서 지역 주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 2, 3동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두 번 8년의 경험을 녹여내어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진심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전해졌을지는 여전히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중단 없는 발전, 부천의 도약을 위해서 박찬희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젊은 시의원 김건희 다시 한번 상 2동, 상 3동 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초선 때 일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직 해야 할 현황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병원 부지, 홈플러스 부지,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등 우리 동네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해봤던 사람이 더 잘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4년 동안 하면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평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신봉규 후보를 만나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불광 1, 2동과 대조 구산동이 속한 서울시의원 은평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에서는 신봉규 후보가 서울시의회 첫 입성을 노립니다. 현역 재선 구의원인 신 후보는 지난 8년간 주거, 교통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에서 지지부진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재선 의원으로서 8년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은평구 전체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가서 은평구에도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 현황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결심하고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신 후보는 정주환경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은평구가 베드타운으로서 정주 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평구의 또 자체적인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해가고 또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은평구 전체 복지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공약을 준비를 했고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역교통망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은평을 서울 서부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은평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발굴 추진해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서울시 정책 방향과 같이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현역 구의원에서 체급을 높여 서울시 의원에 도전하는 신봉규 후보.
신 후보는 옛 혁신파크 부지 개발, 낙후된 주거지 재개발 등 산적한 숙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인물을 보고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거의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은평구 4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은평구 4선거 구역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 주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고 다른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나 또 다른 실행력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한번 또 변화를 주시는 것도.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달보다 0.28%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표로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처음 꺾인 겁니다. 이달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3.10%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 용산과 종로 등이 포함된 도심권도 0.46% 떨어졌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가 있는 동부권은 0.40%, 양천, 영등포, 동작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6% 상승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체수 관리와 이동 차단 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 저지대와 주요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포획틀 184개와 차단 울타리 18.8km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멧돼지 출몰 빈도가 높은 지역에 포획틀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서대문, 노원, 은평, 강북구 일대에는 차단시설 3km를 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선제적 관리로 북한산 일대 멧돼지 서식 밀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도심 출몰 관련 소방 출동도 지난해보다 16%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등산객, 주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행동 요령 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황관리 TF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난도우미 1,110명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무더위 안전숙소 3곳과 스마트 돌봄 체계도 운영됩니다. 또 기존 그늘막 134개에 더해 18개를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쿨링 포그와 냉방 시설을 갖춘 에어돔형 쉼터 해피소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더불어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무더위 쉼터 196곳을 운영하고 공원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양자기술 기반 하수중 마약류 감시 플랫폼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양자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안전 분야의 실증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양자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실제로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양자 센서로 하수에 포함된 미세 농도의 마약류를 신속 정확하게 검출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천 테크노파크와 GQT 코리아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양자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H 한국건강관리협회가 19일 인천시 그리고 나눔비타민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 아동급식 후원 사업인 인천 아이온밥과 건강관리협회의 대표 사회공헌 모델인 뿌기토기의 건강밥상을 결합한 민간 협력 사업의 시작인데요. 새 기간은 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인천 지역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의 아동급식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인데요. 건강관리협회는 사업 예산과 협회 캐릭터 뿌기토기를 활용한 아동 영양 건강 증진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천 문화 콘텐츠 성장 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7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천의 본점 지점이나
기업 부설연구소를 둔 창업 7년 미만 콘텐츠 분야 법인 사업자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지원금 500만 원과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또 창업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특화 벤처 캐피털과의 1:1 투자 상담, 유관기관 매칭을 통해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발표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부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30억 원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유망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기본사회로 규정하고 지자체 역할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담았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삶의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천시장과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과 재원 확보, 사업 평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장 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광역교통과 교육 관련 공약을 앞세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후보는 이재명 정부 기조의 실용 행정과 실행 속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예타를 통과한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 추진과 함께 풍무 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과 대곳을 아우르는 김포 북부권 등 역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과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철도망 완공 전 단기 대책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도로망 개선, 골드라인 혼잡시간대 출근 급행버스 추가 투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과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계획도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역교통망, 철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진척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를 보완할, 대체할 그런 버스 편이라든가 노선 신설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는 민선 8기 시장의 행정 연속성과 성과를 강조합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임기 중 나온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성과를 내세우며 5호선 조기 개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수 공구로 분할해 동시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을 도입하면 개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는 또 5호선 연장 사업에 경찰서역, 풍무 2역, 통진역 등 3개 역 신설이 김포철도망 확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5호선 선로 일부를 공유해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면 경제성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5호선이 통진역까지 연장되면 환승 노선으로 황금들역 트램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5호선 예타 통과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5호선 선로를 일부 공유하여 김포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통진, 5호선 통진에서 강화까지 정시 교통수단인 황금들역 트램을 도입하고 두 후보는 교통공약 다음으로 교육 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영 후보는 보육과 교육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의료 출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방학과 긴급 상황에서도 틈새가 없는 통합 돌봄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청소년을 위한 자벌드 김포센터 유치, 자립펀드 도입 등 공약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병수 후보는 교육 때문에 이사오는 김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강 2 컴팩트 시티 내 세계 정상급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고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 서울시 서울런 플랫폼 활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